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안 반가운가 봐.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이제 지겹도록 봐야 돼요. 이게 1년 내내 이렇게 매주 만나면 이제 시간감이 이렇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거의 그냥 한 3일에 한 번 만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마지막 수업이 탁 끝나고 안 보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학교 다니다가 만 것처럼 너무 이상한 거죠. 예, 물론 또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나는 너무 반갑고 그렇죠. 자, 이번에 시험 범위가 출제 문제들을 좀 보면은요. 뭐 워낙 그 임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을 거쳐오다 보니까 공부들을 꽤 잘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출제위원들이. 예. 그리고 또한 너무 이렇게 출제가 10년 이상, 15년 정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출제를 해 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 것이다라는 거를 제외하고 출제를 하라. 그래서 출제 범위를 될 수 있으면 각 과목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유아 교육에는 응급처치가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뭐냐 이거 골절시 응급처치를 쓰라 이거 있잖아요.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와서 아마 우리들도 다음에 아동일 때는 좀 더 발달이라는 부분이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에서의 그 발달이라는 부분도 유아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물론 교과서에도 있지만 또 발달이라는 부분을 좀 더 올해는 정리를 좀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너무 전문적인 뭐 양수 파막식 제가 객관식에서 문제를 냈던 내용이에요. 객관식의 문제는 굉장히 넓거든요. 브로드에서 그 객관식 문제 시험을 볼 때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해서 범위가 넓은데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강론서들 다 안 보면 안 되고 이런 정도. 그래서 올해 강론서를 볼까 말까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서 기입형이라는 것 때문에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의 문항수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보통 주관식이다라고 한다면은 큰 번호가 한 10개, 15개 정도에서 작은 번호가 2개씩 뭐 이렇게 해서 한 30문제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시험 문제가 기입형의 15개, 서술형의 10개, 논술형의 이제 2개 뭐 이런 형태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 항수가 많아진 거죠. 문제 항수가 많아지면서 공부할 범위가 좀 넓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론서 공부를 어떻게 할까? 강론서에 대한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넣어놨더니 너무 부담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보셔야 돼요. 보긴 보셔야 되고 이 강론서를 가지고서 그냥 뭐 정리를 해서 프린트 형식으로 하고 넘어갈까. 저는 이제 뭐 현문사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문사, 현문사, 유명한 수문사, 현문사. 그 두 가지 형태의 교과서가 조금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 하나는 필드 형식이고 하나는 이론적인 형태이고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어쨌든 프린트화 시켜가지고서 정리는 해드릴 텐데 정리해 나가면서 6개월 동안 6개월 과정을 이론 과정을 거칠 거예요. 오늘 기입형의 문제 받으셨잖아요. 제가 맛배기로만 정리를 해온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기입형 문제들 있죠. 예상되는 기입형의 문제들을 수업 중에 문제반이 아니라 수업 중에 기입형을 계속 연습해 가면서 가셔야 할 거예요. 기입형은 그때그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문제반에서 3, 4, 5, 6월의 문제반은 주로 기출 형태의 서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제가 지금 보시면 합격 프로젝트 사실 이대로 따라와서 못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돼요. 1월 3일부터 시작한 사람은 무조건 합격해야 돼. 아시겠죠? 예. 응?
못하기만 해봐. 이제 내가 정말로 회초리 들고 다니면서 4페이지 보시면은요. 필수 이론 강론 특강이라고 했는데 이게 6개월 강의인데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예, 길라잡이 교재가 필요하고 길라잡이 교재가 수정 재판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냈던 거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수정 재판하기에 너무 촉박해가지고서 물론 이걸로 보겠지만 중간중간에 프린트가 주로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 위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린트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면요. 볼 게 많잖아. 강론서 있고 교재 있고 프린트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30 노트를 준비하셔야 돼. 응? 30. 30이 뭐게? 세 가지 공부하기? 구멍 3개 뚫는 거. 이거 이제 구멍 이렇게 3개 뚫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잘라야지 뭐. 이렇게 예쁘게 자르세요. 싹 잘라버려 그냥. 잘라버려가지고 교과서를 아예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셔가지고요. 이걸 잘라. 여기를 자르라고.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안 되겠지? 응? 이렇게 잘라놓고 그래 놓고는 각 영역 챕터마다 조금씩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다가 요만큼 챕터에 기입형 문제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30 이것도 해가지고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또 프린트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넣고 이런 형태로 나중에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도 치고 할 텐데 모의고사 치고 뭐 문제 나가고 하면은요 문제집 나갈 때도 문제 나가는 거에도 앞에 이론 있고 그 다음에 내용 정리 또 프린트 있고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또 있고 이해 가세요? 올해는 문제집을 안 낼 거예요. 전부 프린트로 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각 영역별로 그 앞뒤로 파일 같은 거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두껍한 파일 있잖아요. 좀 두꺼운 투명한 거 뭐 이쁜 거 많은 알아서 뭐 저 너무 잘할 거니까 그거 이제 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제목이 많이 붙겠지. 이거는 지역사회 이론, 뭐 이렇게 지역 이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주 얇게. 근데 얇지만 시간이 갈수록 두꺼워지겠죠.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지역사회, 지역가정, 지역사회 간호가정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해서 30 뚫어 놓는 거. 이해 가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 이제 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입형의 문제로도 내주지만 말로써 이거는 기입형 형태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중점의 단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많이 알려주거든요. 암기하는 방법들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것도 이 교재를 활용해 가지고서 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좀 굵직하게 이렇게 써놓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놔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두셔야 해요. 그래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마음에 정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웬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대로 따라가지고서 하면 편리하시겠죠? 편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을 6개월이나 해요. 6개월 하면서 뭐가 완성이 되죠? 기입형 문제들이 완성이 되죠. 갈로 쳐가지고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또는 내용에 정리된 내용들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가 끝나야 기입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이 과정이 끝나면서는 거의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식의 구조라는 거를 아세요? 지식의 구조? 알죠? 블룸의 지식의 영역? 들어보셨죠? 지식의 단계 먼저 이제 지식 그러니까 뭐 암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암기, 지식. 일단 뭔가가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서 이거를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석할 수 있고 분석하고 나면 적용 가능하고요. 적용하고 나면 이제 종합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종합평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적용의 형태의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나오거든요. 적용의 형태로. 적용을 딱 하면 막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요 정도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암기하고 이해하고를 언제 해야 된다? 이게 1월에서 6월까지. 1, 6월에 이론 과정에서요.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거고 암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때 머릿속에서 암기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매번 할 때마다 같은 영역을 해요? 다른 영역을 해? 다른 영역을 나가잖아요. 다른 영역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면 언제가 돌아와? 7월이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롱런한 암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론 중간에 이 암기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월부터 제가 6월까지 문제반이라고 하는 걸로 더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암기하고 이해하는 데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문제반에서 또 다져가지고 암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문제를 이제 접해 볼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엔드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문제반은 그 다음에 7월부터 했던 이유가요. 아직 이론이 다져지지 않았는데 문제로서 혼돈될 수 있거든요. 이해가 혼돈된다고. 암기는 쉬워요. 암기는 무조건 외우면 되는데 내가 이해한 거하고 이게 문제를 딱 보면은요. 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의사소통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본다라는 거는요. 책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론을 가르칠 때 이렇죠 저렇죠 하면은 눈동자 반짝반짝 정말 다 이해한 거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정말로 제 눈에 그렇게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빛을 보여주죠. 난 다 알아요. 막 이런 눈빛을. 근데 문제를 딱 보면은요. 아 이게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본다라는 거는 이해를 확인하는 거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본인이 혼돈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아. 나 다 외웠는데, 아시겠어요? 나 다 암기하고 있고 다 외웠는데, 아 이게 웬일이냐,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거를 인정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응? 확 인정해야 된다.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쵸? 다 알아요. 공부 다 한 건씩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부 시작할 때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필드에서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더라도 병원 딱 가면 어떠세요? 얼어버리지 않던가? 환자 딱 보면? 응? 차트 하나 적어내기도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응.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의사들이 인턴 레지던트까지는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도 좀 편하다가요. 필드에 진짜 오픈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오픈 딱 하고 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인정하고 그걸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이해해서 이해 다음에 분석 적용으로 이해 다음에 이렇게 적용으로 올라오기가 이게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응? 이거 뭘로 올라올 수 있게? 이거는 정말 반복밖에는 답이 없어요.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적용은 다른 말로 창조거든요. 그렇잖아. 그래 이게 뭐예요? 구성주의 아니야? 구성주의. 응?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응? 행동주의는 자극만 주면은 바로 딱 나오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도 들어야 되겠네. 인지주의는 어떤 생각에 있죠.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행동이 변화되는 거고 인본주의는 알아서 잘하는 사람. 뭐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정말 이런 형태로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 4학년, 5학년 이렇게 되면 인지주의가 이제 발달해서 마인드를 키우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고, 정말 이제 고등학교 되면 하는 놈 하고 뭐 못하는 놈 안 하고 뭐 끝나버리는 인본주의 교육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게 새롭게 요즘에는요 이런 방향들이요 이 구성주의에다가 귀결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그저 그냥 필드를 그냥 그 필드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응? 현실이라고 해야겠다, 그렇죠? 현실적인 어떤 환경이 있잖아요. 실제 환경이네, 실제. 어떤 실제적인 환경은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환경은 절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환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진단명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내적 상황이든나 외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증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창조인 거지. 아시겠어요? 알고 있던 거를 모방해서 창조가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던 거에서 창조가 나오진 않아요. 에디슨이 10,000번 정도는 이거 10,000번의 실패를 하고 전기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당신은 10,000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에디슨이 내가 언제 실패를 했냐, 무슨 말이냐, 나는 10,000번의 새로운 경험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참 특이한 분이시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에 CF도 나오시던데요, 그분. 잠은 4시간만 자면 된다고? 무슨 잠이 더 필요하냐고. 잠은 4시간이면 충분히 숙면할 수 있다 그래. 역시. 에? 진짜 이거 뭐 정중 회장님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새벽 4시면 항상 일어났으니까. 왜 그러겠어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하루 동안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한 바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 하루 세끼 밥만 먹는 사람들이 뭐하러 새벽 4시에 일어나요? 심심하게. 한 10시쯤 일어나줘야 하루가 빨리 가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에 따라서요 시간이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에디슨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복이죠, 반복.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깨달음이 계속 있다라는 얘기도 같은 얘기인 거지. 볼 때마다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나름 이해했다고 생각해. 아시겠어요? 볼 때마다 나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또 책을 보거든요. 알겠어, 이제. 한 3번 보니까 또 알겠는 거죠. 알겠죠? 4번 보니까 더 알겠죠?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만점이 안 나오거든요. 열받잖아요, 살짝. 또 5번을 봤어. 이제 진짜 알겠는 거죠. 이제 지겨워서 반복을 하기 싫은 거지. 문제는 완벽하게 못 풀면서 지겨움이 온다니까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지. 뭐 이렇게 몇 번씩이나 봤는데 충분히 알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보냐? 난 16년 동안 이거 반복하고 있나? 어떻게 생각하면요, 16년 동안 이거 반복하고 있는데 뭐 너무 막 또 볼 게 있고, 또 추가해야 되고요. 우리 신랑이 뭐라고 하느냐면 그냥 정말 이렇게 한 번씩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번에도 또 책을 써야 되는데 부족해서 빨리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에 너무 바빴거든요. 정말 주간식 첫 해고 준비할 게 많고, 그래서 올해 프린트 나가면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이거 이 많은 걸 또 다시 책을 또 새로 샀어요. 이번에 책을 쫙 사가지고서
넣어놓고 있잖아요. 나 이거 다 보고 또 정리해야 돼 막 이러면서 했더니 내과 의사잖아요. 딱 쳐다보면서 그게 그렇게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어? 너 도대체 몇 년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냐 막. 그 말을 딱 듣는데 막 어떻겠어요 막. 막 뭐가 있으면은 넥타이라도 있었으면 막 이렇게 저도 그렇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공부를 하면서 합격을 하겠다고 생각. 사실은 1년 가지고 부족하다, 충분하다? 사실은 넉넉하지 않아요. 충분하지도 않고 아주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빡빡하다는 얘기는 하루 동안에 할 일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가 잠을 잘 시간이 딱 오면은 합리화시키는 거지. 이렇게까지 공부했는데 좀 쉬어줘야 돼 막 이러면서 응? 영화도 한 번씩 봐줘야 되고 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뭐 숨도 좀 쉬어야 되고 막 한 번씩 막 또 쇼핑도 한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한다. 그래놓고 또 공부할 때는 한 3번 보면 이 정도 했으면 막 난 진짜 점수가 만점 나와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얘기가 안 맞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해야 될 거에 투자는 적게 하면서요. 내가 원하는 골은 높고 그러면서 또 본인한테 또 칭찬과 격려는 엉뚱한 데서 해주는 거야. 야, 너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 막 이런 식으로. 응? 네, 그냥 세 박자가 다 안 맞는 거죠. 안 맞아가지고 맨날 괴로워하는 거지. 그래서 괴로움의 그 원천은 뭐냐 하면 인정하지 않은 그거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반복은 적어도 이제 겸손하게 있죠. 진짜 처음에 그 마음처럼 먹고 10번 정도는 반복해야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거는 모든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반복이라는 건 몇 번을 얘기하느냐면 1만 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1만 번.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1만 번 정도를 반복하면 그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0번 정도 반복하고 아주 뛰어난 걸 원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제가 원해요. 여러분한테 1년 동안에 그것도 1년이라는 365일의 시간을 딱 주고 10번 정도의 반복만 원하는 거죠. 그 정도 반복을 하면 이 적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렴풋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정도를 반복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적용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은 잘 안 되거든요. 오류가 생기고 구멍이 많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 모방 속에서 창조가 나오는 거지. 왜 창조가 나오겠어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로 가족 이론이 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역 사회라는 게 뭘까? 갑자기 있잖아요.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간호, 지역사회 막 외웠거든요. 막 외워놓고 외우고 지역사회 간호는 이런 거야 막 해놓고 있잖아요. 반복을 하다가 보면은요. 어쨌든 알겠는데 지역사회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창조의 길로 들어서는 그 시점이에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같은 용어를요 보기 시작할 때가 그게 창조예요. 어떤 새로운 시각이 딱 보일 때가 있어요. 반복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게 뭘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밥 먹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다가 똥 싸고 맨날 똥 싸고 그러잖아. 전부 다 입도 있고 똥구멍도 있고 해서 먹으면 똥 싸고 계속 하다가 진짜네요. 뭐하러 살고 있지? 왜 먹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매운 거 먹으면 그 다음에는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또 단 거 먹고 싶고 단 거 먹고 나면 매운 거 먹고 싶고 느끼한 거 먹고 나면 또 매운 거 먹고 싶고 김치 먹고 나면 느끼한 거 먹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진짜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창조의 시점이에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는 시점인 거죠. 그 반복이 없으면 그 과정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몇 번 하고 실패라고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라는 고통 속에서 반복을 몇 번 하고 그러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다음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반복을 한 3번 하게 돼요. 그렇게 한 3번씩 막 열정을 가지는 반복 3번, 고통을 가지는 반복 3번. 그냥 그 순응이라고 해야 되죠. 순복의 반복에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그러면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갔어. 예, 집에 가기 전에 여기 학원이죠. 예, 학원에 오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예습은 필수예요. 예습을 해올 때는 어떻게 해오는 거냐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진도는 알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는 거지. 응? 쭉 읽으면서 그냥 이 개념은 알겠고 모르겠고 정도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재도 읽지만 강론서도 읽으면 더 좋고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개념은 도대체 내가 진짜 공부하기 싫은 개념 응? 싫은 거 좋아하는 거 이렇게 구분도 가능하셔야 돼요. 왜? 보기 싫은 게 있어 자꾸. 그 보기 싫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겠지. 읽어도 너무 재미없는 것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 오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비슷하겠어요. 나만 특별히 그 부분을 모르겠어요. 재미없어 할까? 어? 비슷하겠지.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개념에 있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지 못하는 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해결해 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뭐 어떤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거나 뭐 알겠지라고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질문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을 잘 모르겠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질문을 받으면 제가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막혀가지고 잘못된 그 길이 막혔으니까 다른 길로 갔겠지. 생각의 길이. 그쵸? 올곧은 길로 이해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혔긴 다른 걸로 가는 거야. 다른 데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다시 설명을 해줄 때 굉장히들 좋아하시거든요.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꼭 질문을 해주세요. 끝나고 나면 질문. 그래서 이론 시간에 질문이 많으셔야 돼요. 근데 언제 질문을 많이 하는 줄 알아? 나중에? 문제반에 가면 모의고사 치면 그제서야 막 질문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걸 물어보면 어떡하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시험 치기 3주 전에 얘기를 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날도 만나가지고서 제가 그 학생이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막 웃으면서 지금은 마음이 편하냐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시험이 안 되면 공부 한 번 더 할 거고 되시면 좋겠어요. 52점인데 그 정도 어느 어렴풋 그 52점 50점의 점수는요 적용이 확실히 된 점수가 아닌 거예요. 50점의 점수는 이해와 적용 사이에서 고통 속에 아직은 페인이 있는 사람들인 거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적어도 60점 이상은 넘어가면 이 적용을 할 줄은 아는 사람들이에요. 60점은 받아요. 60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서 최소한의 점수가 60점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을 반복하셔야 된다는 거지. 자꾸 이해하고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자꾸 신경질 내지 마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적용의 문제를 많이 볼 테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신경질 내지 말고
기본을 다시 자꾸 반복해보고 또 외워보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잘못 이해하는 질문으로 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습을 꼭 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이해하고 내가 대충 이해하고 왔는데 이해가 됐으니까 읽어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저 안에 저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되는 건데 들을 때 굉장히 편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 좋아. 저런 거였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강의만 계속 듣고 이러고 이제 집에 딱 가면 그제서야 내 생각하고 강의 내용이 어렴풋하게 다 기억날 수는 없잖아요. 그제서야 책의 내용이 궁금해지고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강의 내용이 이런 거였나? 막 다시 되짚어 가지고 본다면 한 발 완전히 뒤로 가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다음 코스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전 거 들고 와서 또 질문해야 되고. 이해 가세요? 그래서 항상 템포가 늦어지니까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악순환이 시작인 거예요. 한 템포가 늦어지니까 재미도 없어.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복습해야 되는데 또 진행을 해버리니까 막 자꾸 양이 늘어나는 느낌들이 막 나오는 거죠.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은요. 그래서 꼭 예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너무 웃기잖아. 예습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집중 잘하고 복습 잘하면 공부 잘하는 우등생이 될 수 있다. 지겹도록 들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책의 내용을 내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오셔야 내 생각도 있죠. 책의 내용도 있죠. 신이온 생각도 있잖아. 그쵸? 그 세 개가 다 맞아떨어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를 조율을 미리 해가지고 오셔야 강의 중에 아시겠죠. 그거를 습득해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의사소통만 딱 뚫어지면은요.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여러분 눈빛이나 뭐나 지금 마음의 자세나 그래서 이 상태면은 예습이 해올 것 같아. 다 전원이 또 이렇게 이제 믿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오면 이렇게 소통되는 느낌들이 와요. 저는 알아요. 이게 공부해왔구나 안 해왔구나 눈빛만 봐도 다 안다. 응? 이게 소통이 혹 될 때가 있고요. 이게 딱 막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 그래서 그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리고 질문을 내가 계속 받아야 거기에 관련된 문제도 또 더 나올 수가 있고요. 이게 항상 구성주의, 실제적인 환경은 언제나 자극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들을 자꾸 해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다시 피드백이 돼서 가겠지. 내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부분이 여러분이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 그 부분에 관련된 문제를 더 만들어 와가지고서 뚫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지역사회 간호 이론을 제가 3번을 강의를 다시 했어요. 3번을 다시 했다고. 또 질문을 받아보니까 또 아니고 다시 문제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한 3번을 반복하고 질문 받고 이러고 나니까 뚫어지는 거죠. 이론은 무조건 뚫어놔야 돼요. 언제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뚫어놔야지. 건강증진 이론도 마찬가지고 쉬운 듯 하지만 막상 적용을 하면은 다시 원점으로 계속 돌아가거든요. 문제만 나오면 원점인 거야. 분명히 다 외웠고 이해했는데 또 원점. 예. 그게 이제 이 반복이 한 10번은 돼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쉬운 것들은 쉬운 게 오히려 성인 간호하기 훨씬 쉽지. 그거 외우면 되니까 진짜. 질환이 제일 쉬워서 질환 공부 제일 많이 해요. 그게 진도 나가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환은 엄청 잘 나간다. 근데 지역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보긴 봤는데 또 뭘 봐야 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이런 거 가족 간호, 노인 간호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거기서 오류가 난다. 그리고 이제 경시하는 문제가 이제 여성이라든가 그죠 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시되는 데서 또 문제가 좀 더 나오고 해서 올해는 뭐 여성이나 정신이나 뭐 다 다뤄주려고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늘어나더라도 그냥 뭐 하지 뭐. 그죠? 하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강론서를 보면서 할까 정리를 해줄까 그냥 했는데 정리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강론서는 어디 어디를 보세요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응? 아니면 아예 강론서 볼까요?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이 여기에 인원이 굉장히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필수 이론반이라고 하는 게 필수 이론이 맞는 거죠. 나는 이론을 공부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정말 오산이야. 정말 오산이고 올해의 내용은 작년에 시험을 한번 봤기 때문에 훨씬 더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 않아요? 다른 어떤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정말 점검해가지고 기입편까지 다 완성을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만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론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할 거여서서 이 문제풀이반까지 들어가서 서술형까지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6개월의 연습만으로도 합격 점수에 도달되도록 강력한 훈련이 아마 이게 앞부분에 있다는 거죠. 1월에서 6월까지.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하고 논술 특강 개별 첨삭 지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의 숙제를 내주고 여러분이 써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출해 주시고 내가 읽어보고 첨삭해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주겠죠. 그런 형태로 길게 써보는 논술. 그러니까 이게 암기해가지고 많이 써보는 연습이 아니고요. 본인의 습관이 있어요. 습관. 적을 때 습관. 생각의 습관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단답식의 그 암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짤막 이렇게 요점만 적어 나가는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분은 가다가 삼천포로 막 빠져가면서 이 구구절절 막 적어내는 케이스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깔끔하게 요점을 적으면서도 강렬한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쓸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주제가 아니고 작은 주제로 많이 연습할 거예요. 응? 작은 주제로 길게 연습하고 그거를 반복해서 피드백을 자꾸 받았을 때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1, 6월이라고 한다면은 1, 2월 달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제가 왜 이거를 지금 하느냐면 인원이 굉장히 좋을 때 1월 달, 2월 달이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7월, 8월 되면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스터디 형태의 그 그룹별 어떤 스터디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1인당 뭐 그냥 피드백이 아니고요. 전체 이렇게 답 낸 거 있잖아요. 쓴 거 가지고서 다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이 글을 한번 보고 저 글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글들을 같이 봐야 돼. 같이 보면서 제가 2차 객관식 1차 시험 볼 때 2차 주관식이 주로 논술형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렇게 스터디를 했었어요. 한 10명씩 한 조 해가지고서 한 팀이 이제 10명씩 이렇게 해서 여러 조를 이제 1팀, 2팀, 3팀 해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문제 답을 봐가면서 그러면은 확연하게 아 내가 중간은 가는구나. 잘 쓰고 있구나. 아, 내가 너무 쓰는 패턴을 좀 더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수업이겠죠.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숙제해온 걸 가지고서 오픈북이니까 뭐 오픈북 하시더라도 너무 오픈북 하지만 책대로 써오는 거는 안 되는 거지만 뭐 써보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북 해가지고 숙제를 해오겠지만 나중에는 한 번은 여기서 한번 쳐보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피드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 그래서 다시는 없을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1, 2월 달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의 혜택인 거죠. 제가 그렇게 마련을 해놔서 곧 요때 편한 마음으로 논술하는 거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못해요. 그래서 요때 연습한 게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중간중간에 기입형들 정리하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문제반 풀이 정리하죠. 완전 좋지 않냐? 어?
되게 올해는 일찍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7월 달부터는 이제 사정없이 응? 사정없이 이제 문제 풀이하는 거죠. 모의고사 형태로 적용의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문제반에는 16회 강의라고 돼 있는데요. 3월부터 6월까지 4주, 16주죠. 이거는 토요일 날 이제 1시까지. 그리고는 스터디반을 구성을 해준다라는 건데 스터디 팀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주고 스터디에서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줄 건데 주로 이렇게 영역별로 주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각자가 맵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마인드 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영역을 가지고서. 근데 본인들 서로가 있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각자의 생각이 같을 수도 있는데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다른 것들이 있고 너무 많은 영역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서 내가 문제를 한번 내보는 것도 중요하고 남이 낸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나누어 가지고서 각자가 문제를 만들어 오고 뭐 또 풀어보는 시간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각 조별로 이제 상담, 조별 미팅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아마 의사소통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조장하셔야지 지금 하시는 분들. 나의 의도를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조장들 할 마음을 딱 가지고 계셔야 돼. 그렇게 스터디반이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할 거예요. 어느 정도 6월까지 이렇게 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요? 가닥이 좀 잡히고 영역별 모의고사반 이제 12회 7월부터 딱 들어가면 이건 완전 적용이거든요. 그냥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형태로 기입형, 서답형, 논술형을 이제 영역을 8주로 나누면은 너무 촉박하니까 12주로 나누겠다라는 거는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7월에서 9월까지의 이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그 문제들이 중요할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풀어내. 영역으로 그렇게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이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형식들을 총망라해서 그죠? 굉장히 꼼꼼하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모든 걸 한번 다루어 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필요하다면 2번의 시험도 치러낼 수 있을 만큼 욕심을 내볼 만하죠. 그래서 그 문제 모의고사 치면서 영역별 핵심 노트 또 프린트로 정리해 드릴 거고요. 핵심 노트 정리해 가면서 서술형 문항은 서술형 문항은 이렇게 답안지는 제출하니까 여기서 이제 채점 하겠죠. 7월부터 채점이 되고 문항 제출했을 때 첨삭 지도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스터디는 여전히 운영이 될 수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운영이 될 거고 그 스터디 내에서 나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는 강론별 총괄 모의고사 반이라면은 깔끔하게 지역 한 주 이런 거 있죠. 성인 한 주, 아동 한 주, 모성 정신 한 주 이렇게. 그래서 영역별로 총괄적인 테스트를 쫙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테마 노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만약 지역이 나간다 하면 테마는 뭐가 좋을까요? 지역이다. 테마. 그러면 이제 그 건강 증진 뭐 이렇게 주제 하나 라든지 또 성인이다라고 한다면 성인은 할 게 굉장히 많아요. 테마가 약물 또는 이제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징후 막 칼렌징후 이러면 뭔지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징후가 2개나 뇌수막염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징후 해가지고서 이렇게 막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요. 또 다른 느낌이 다거든요. 그래서 테마, 주제별로 정리를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또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영역별로도 핵심 노트 정리가 되고 10월에는 테마별로도 핵심 정리가 되죠. 2번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테마별 정리를 통해서 각 영역에서 배운 내용을 총괄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비슷한 개념의 확실한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류라든가 착각으로 인한 감점 요인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의 강의는 뭐에 초점이 주어지냐면 실수하지 않게 오류가 나지 않게 제가 내는 문제가 이제 그 방향성을 잘 잡고 비슷한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그냥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항상 내가 이 정도의 수준도 생각해야 되고 영역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는 이렇게 혼돈되는 것들을 섞어놓고 여러분들 머릿속을 흔들기 때문에 한 달도 비슷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매번 그건 뭐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한데 어떤 느낌이 오느냐면 뭐야, 그러니까 배웠는데 또 틀리고 배웠는데 또 틀리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똑같은 걸 자꾸 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시험 문제 낼 때 여러분이 충분히 아는 거 위주로 잘 내지 않고 아는데 틀릴 만한 거 위주로 출제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래서 점수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적이 좋고 성적이 좋고 합격률이 좋은 이유인 거예요. 응? 응. 그 이유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이 12달, 11달의 이 수업이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나 정말 16년 동안 했다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쯤 되면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고 막 스와핑이 오는 시기가 오거든요. 1월, 6월까지 참 다 영역별로 다양한데 아주 막 다 섞여가지고서 어디서 꺼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가 딱 됐을 때 정리를 쫙 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이 개념을 되게 혼돈스러워 할걸 막 이러면서 막 시험 문제네. 그 부분은 정리를 쫙 해주면 그래서 여러 가지 길 정리를 해놓으면요 나중에 정리가 쫙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까지 그래요. 다 그렇게 해놓고서 11월 달에는 총괄로 그냥 이렇게 섞어놓자는데 문제 자체가 스와핑이에요. 그렇게 한번 정신없이 11월까지 치고 나면 이제 진짜 시험 문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별로 그렇게 많이 떨리거나 하지 않고 덤덤하게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알고 이러면서 덤덤하게 시험을 치르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도 굉장히 액토픽이죠. 그렇잖아. 자궁 외에 시험 많이 나왔잖아요. 액토픽이지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왔지만 성적이 그래도 60점은 나와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충분히 늘 보던 게 그것만 맞으면 된다. 맨날 얘기하는 거. 늘 보던 거 거기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 늘 보던 거 그게 실수가 안 되면 60점은 나와요. 60점이 나온다면 합격은 해요. 어딜 가나. 그러니까 합격할 수는 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100% 완벽하게 하려고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100% 어떻게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박사 논문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제가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거든요. 박사 할 거냐고 맨날 물어. 이거 해가지고 박사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응?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보건교사 임용고시 시험이잖아요. 합격이 중요하잖아. 그쵸?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에 그 이제 시험 문제 중에서요. 이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시험 문제 볼까? 그 율비 나왔던 문제. 전시. 그 페이지 12페이지 있죠.
12페이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 도출된 발생률의 명칭을 쓰고 각각의 특징을 서로 비교해라 라고 했는데요. 하나는 그냥 발생률이에요. 일반 발생률이죠. 우리는 그걸 조 발생률이라고도 하고 보통 발생률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발생률의 종류가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는 남녀로 구분해 놨잖아요. 이거는 특수 발생률이라고 하는데 성별 특수 발생률이죠. 스페시픽하고 하나는 커먼, 크루드, 레이스의 개념, 율과 비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것 뿐이거든요.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생률의 종류, 유병률의 종류 이렇게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율이라는 거하고 비라고 하는 날 쳐다봐 이제 이제 봐도 별로 없어요. 틀게는 율이라는 거하고 비라고 하는 걸로 나누어지거든요. 나누어지는데 율이라는 거에서는 보통 일반 커먼이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스페시픽한 특별한 거. 왜 이렇게 일반 율하고 특수 율하고를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느냐면 우리가 인플루엔자가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전체 인구에서 몇 명이 발생했다. 이것도 알고 싶지만 사실은 뭘 더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쵸? 어느 인구 집단에서 남녀의 비율을 다 알고 싶으세요? 아니면 연령별 비율을 더 궁금하세요? 연령별이죠. 독감은. 그게 이제 특수 비율인 거예요. 연령별. 어린아이하고 정말 노인하고가 더 많이 걸렸나? 이걸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률을 구할 때를 우리가 특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발생률에다가 적용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망률에다가 제일 많이 적용을 해요. 조 사망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사망률 이렇게 일반 사망률, 그다음 특수 사망률. 뭐 때문에 죽었는지 궁금할 거 아니야. 어느 팀이 더 열악해서 죽었는지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스가 유행해가지고 사망을 했다? 그럼 뭐가 궁금하세요? 누가?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 인구에 몇 명이 죽었네 이러면 그거는 놔두고 일단 안 그래요? 일단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느 인구 집단이 그렇게 죽어나가나? 그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를 특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발생률의 종류라고 물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지. 그냥 이거는 율의 종류일 뿐이에요. 발생률의 종류는 있지 뭐. 시점, 기간, 누적 그렇게 분류하는 거거든요. 시점 발생률, 기간 발생률, 누적 발생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율을 발생률에다가 적용을 했을 뿐이에요. 커먼과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답은 못해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답을 많이 썼냐면 표 1은 전체 발생률, 표 2는 성별 발생률 이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접근한 거예요. 빵점 처리는 안 되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다 비슷한 점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죠. 그리고 빵점은 또 거의도 나오지도 않았어. 대부분은 다 보면은 전체고 하나는 성별이니까 그 정도는 답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 1점 정도에서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특별하게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진짜 내가 몰랐던 거가 나올 수 있는데 나왔다 하더라도 남도 모르는 게 맞고 그래서 내가 썼지만 남도 그 정도는 써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변별력이 있지가 않다? 에? 절대로 문제에서 점수가 중요해요. 사실은 나온 문제가 중요해. 응? 점수가 중요하죠. 점수가 중요한데도 점수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편차가 중요한 거지.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은 1회 모의고사에서는요. 이제 합격 점수가 60점 정도는 돼야지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2회 모의고사에서는요. 이 60점 받는 사람들이 다 50점을 받는 경우도가 있어요. 응? 3회 모의고사를 해서 기운 떨어져 가지고 3회는 좀 쉽게 내주면은요.
이 사람 65점을 맞는 거야. 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니 어느 정도니까 아니지. 이게 그림이 틀렸나? 그치. 이 점수 때 만약에 뭐 10%다. 10%. 여기가 이제 10% 범위 내 90% 이상의 범위 내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게 합격이죠. 합격인데 이 점수대가 한 번은 65점이 됐다가 이게 한 번은 60점이 됐다가 한 번은 50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중요한 건 10% 안에 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번 시험의 내용이 전체 평균이 내려갔죠. 몇몇 문제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몇몇 문제 때문에 내려갔지만 합격선은 언제나 90%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1, 2, 3, 4회 11월달 모의고사를 딱 쳤더니 점수 평균이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지 거의 비슷한 등수가 다 그 안에서 끝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맞으셔야 되냐면 논술형 1번, 2번 같은 거 있죠. 논술형 1번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기록인데 이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문제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골관절염하고를 비교하는 거. 이건 누구나 비교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비교를 한다? 일반인들도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원하는 답을 찾아냈느냐, 그 답을 적어낼 수 있느냐, 이건 거지. 그러니까 주호소가 특정 부위에 관절이 붓고 아프다 이렇게, 그리고 하루 중에 특정 시간에 손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가 어렵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이 38세예요. 여자이고요. 이분이 특정 부위가 아프다라고 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어느 부위가 특히 더 아플까? 이런 거죠. 응? 어느 부위가? 그래서 그 가운데 손가락 마디 있죠. 세 번째 있잖아요. 가운데 손가락 마디. 그 검진 내용의 손, 검지와 중지에 중수지 관절이 부어 있다. 특정 부위라고 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은 가운데 손마디에서 시작은 하지만 모든 관절을 침범한다라는 게 답이죠. 모든 관절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골관절염은요. 많이 사용한 관절 있죠. 그래서 체중 부하가 관련된 관절.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렇게 답을 쓰셔야 하는 게 답이라고. 그런데 너무 막 어떤 형태가 많냐면 손이 검진 내용 밑에 손이라고 써가지고서 검지 중지에 중수지 관절이 부어 있고 열감이 있으면은 줄 안 거놨죠.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응? 그러면 골관절염은 주로 손가락 끝마디거든요. 원위지 관절 끝마디가 먼저 붓고 아프고, 류마티스는 가운데 마디가 이제 아프다 이렇게 됐는데 1번 그 주호소의 특정 부위에서 그것만 쓰신 분이 계세요. 류마티스는 가운데, 그 다음에 이제 골관절염은 원위지 관절. 요것만 딱 써놓고 맞다고 생각하고 나와버리는 거지. 그럼 틀린 거죠. 그 답은. 응? 완벽하게 틀린 건 아니에요. 부분 점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원했던 답은 뭐예요? 류마티스는 모든 관절에 침범된다. 사실 이 사람이 류마티스야. 강 여사가 류마티스여요. 그리고 막 관절이 아프대. 자기 류마티스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손 내보세요. 이렇게 해서 손이 아프다. 지금 이 답은 답 쓴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중수지 관절이라고 쓴 거예요. 특정 관절이 아프다. 손 중수지 관절. 응? 그리고 원위지 관절, 골관절염. 그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답을. 실제화 시켜보자는 거죠. 실제화 시켜서 실제 필드에서 이 사람하고 강여사 이제 보니까 강여사가 이제 날 좀 쳐다봐 줘봐. 강여사가 관절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 쓴 사람이 어떻게 썼어? 여기만 확인하겠죠. 손 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운데 마디가 아프면 류마티스 관절이네요. 원위지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골관절이네요. 근데 손에는 관절이 괜찮은 거예요. 강여사 류마티스면. 그렇지 않아요?
괜찮은 거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선 답은 뭐라고? 손가락이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류마티스가 아닌 거잖아요. 이해 가요? 답을 그렇게 썼다고. 답을 거꾸로 항상 답이라고 주관식의 답은요. 거꾸로 생각해서 실제화 시켜보면 내 답이 맞는지 틀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게 적용이에요. 내 말 알아듣겠어? 어?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답을 쓴 거나 똑같다니까? 선생님 손 좀 줘봐요. 이렇게 만져보고는요. 아파요? 안 아프네요. 그럼 아니에요. 류마티스 환자예요. 사실은 이분은 지금 고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관절이 그렇잖아요. 어깨가 아플 수도 있는데 류마티스 맞는데 이거 만져보고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류마티스는 모든 관절이기 때문에요. 꼭 이 가운데 마디뿐만이 아니라 손마디가 다 아플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필이면 류마티스인데 원위지에 커요. 그게 됐어. 그러면 류마티스인데 골관절염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할 때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될지 틀렸다고 해야 될지 부분 점수를 줘야 될지 그거는 정말 이제 의논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같이 의논해가지고 야 불쌍하다 이거 부분 점수라도 주자 하면 주는 거고 그게 어떻게 맞는 거냐? 그거 아니면 그럼 중수지가 안 아프면 그럼 류마티스 아니게? 그거 어떻게 맞는 거냐? 모든 관절이라고 해야지. 일단 모든 관절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류마티스라고 생각을 했다면 손가락부터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것도 확인해보고 무릎도 아파요 이렇게 확인해봐야지. 그 말인 거지.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시험 문제에서의 답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도에 있는 거예요. 정확도.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 시작은 중수지로 했었어도 마지막은 모든 관절로 마무리했었어야지. 예, 그죠? 골관절염은 시작은 원위지로 하더라도 대부분은 원위지 관절을 침범하지만 체중 부하가 많이 되는. 박지성 선수는 무릎이 아프잖아요. 골관절염 이 때문에 무릎 많이 쓰니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식의 답안을 적용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항상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핵심을 파악해야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문제를 낼 때도 가장 이런 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을 많이 내는 거죠. 알고 있는 문제를 더 확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하고 문제가 원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막 따지잖아. 아니 여기 책에 돼 있잖아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중수시라고 돼 있고 골관절염 원위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틀려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는데 그게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야. 응? 그걸 이해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딱 문제에 맞는 답을 쓰는 거. 그래야 점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내가 시험 문제하고 똑같은 걸 어디선가 받고 암기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이 암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시험 문제의 점수는 결국은 다 다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자신 있다 이 얘기인 거지. 내가 16년 동안 한 결과 내가 그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오류가 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론 강의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론 강의 나갈 때 제가 그런 워닝을 엄청 하면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고 듣고 있으면 그걸 다 놓쳐버리게 돼요. 하나하나 전부 다 문제가 될 수 있고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오류가 날 수 있고 하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를 잘 메모를 좀 해두고 활용을 하실 때 어디서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면 스터디 할 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터디 할 때. 스터디 할 때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문제화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 모든 걸 문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뭐 2만 개씩 풀 수는 없잖아요. 응? 한 2천 개는 풀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메꿔 나가시는 게 여러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습을 해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류마티스 관절염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천식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어떤 건지. 예. 근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 많은 반복 속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창조주의 같은 이 머릿속에서 뻥하니 나오는 이 부분, 그런 거를 원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실전 모의고사 다 치고 나면은요, 채점은 계속 드릴 거고, 면접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2번 하죠. 1회는 1차 시험을 치고 나서 면접 준비할 수 있게끔 스터디 구성해주고 예상 문제 다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합격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올해도 1월 7일 날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합격한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현직 선생님들이 현장 재구성을 해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번 정도 특강 무료 수강되겠죠. 당연히 주강생 전원이 준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합격을 하시면 꼭 이렇게 현장 재구성할 수 있는 선생님이 좀 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에? 올챙이 시절 또 기억 안 난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선생님들도 가끔 있는데,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서운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또 기꺼이 와주시겠다는 선생님들 계시면요, 너무 감사하죠. 또 기꺼이 해주실 거죠? 에? 응? 아우 막 합격만 한다면야 말. 똥 닦고 나면 딴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오늘 출제 문제는 드릴 테니까 기출 문제 있죠? 한번 보면서 기출의 의미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문제는 정말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 전혀 없었고 뜻하지 않은 문제만 있었을 뿐인 거지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논술까지 전혀 어렵지 않았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없었죠. 없었어요. 진짜 이 정도면.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에서 뭐 발모강이라고 하든가 이런 거는 교과서에 일단 나오지 않은 관계로 그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 본 사람은 맞았었고요. 못 본 사람은 못 쳤고 그랬지. 그렇다고 해서 전체 점수가 달라지지도 않았고 그래요. 자, 오늘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생각이에요. 1월 9일 정도 돼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요. 어떠세요? 응? 그래서 좀 쉬었다가 합시다. 1시간 쉬었다가 조금 진행할 거예요. 예,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만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한 1시 정도까지만 할까 싶어. 쉬었다 합시다. 예.